행복하십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없고 월세, 이자 내고 나면 통장은 다시 텅. 아침에 눈 뜨면 허리 아프고 출근길 지하철 사람들 팀에서는 스스로 낑겨 접고 퇴근해서 도착한 곳은 원룸. 결혼은 점점 꿈처럼 멀어지고 연애는 이제 사치. 혼밥, 혼술, 혼자 걷는 밤길. 나만 이런 건지 다들 이런 건지 이럴 때 묻고 싶으실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의 진짜 답은 영상 중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재인사이트고 3040 아저씨들의 통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대 미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월 소득이 비슷해도 지출 부담은 가장 높고 부모는 늙고 자식은 없으며 연애와 결혼의 기회는 줄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시기를 관계가 가장 건조한 나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내 존재감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퇴근하는 기분. 그게 제일 외롭다고. 제 회사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살인데 정규직이고 적금 넣고 커피도 내려 마시는데 왠지 모르게 아무도 내 삶을 궁금해하지 않는 이 기분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다. 저도 그 말이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내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감정. 사실 이게 외로움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같이 밥을 먹느냐보다 내가 말할 때 진짜 이 사람이 귀를 기울여 주느냐. 그런 사람 하나 없는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관계적 결핍과 자기 존중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지 않다는 느낌. 이게 계속되면 삶이 무색해지고 성취조차 허무해집니다. 그 어떤 고급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덜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행복하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연애일까요? 결혼일까요? 아닙니다. 행복은 누가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연애든 친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댓글 하나든 내 말에 누군가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뇌는 나는 살아있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럴 땐 중위평균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약 233만 원입니다. 2인 가구는 372만 원, 3인 가구는 481만 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이란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 아래도 그 위도 많은데 우리는 늘 맨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소득, 지출, 자산을 정리한 뒤에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기준이 명확해지면 막연한 불안감이 전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SNS를 끊거나 줄이세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들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처럼 보이시죠? 실상은 대부분 광고, 협찬, 사업용, 그들의 이미지 전략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삶은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피드 뒤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진짜 조용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걸 모르면 남의 환상에 내 현실을 깎아먹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SNS를 멈추고 차라리 산책을 하거나 책을 펴보세요. 감정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생산 활동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행복의 시작은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걸 자기 생성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000원씩 소액 투자하기,
유튜브에 긍정적인 댓글 하나 쓰기, 출근 전 30분 자격증 공부해보기, 퇴근 후 3시간 동안 알바해보기, 안 쓰는 물건 땡땡 장터에 팔기 등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생성감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아직도 나는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존재감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긍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하루의 끝을 나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지각을 안 했다. 출근을 했다. 상사한테 짜증내지 않았다.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이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회로를 매일 3줄씩 만들어서 연습해보면 결국 뇌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제시해 줄 겁니다. 5번째,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작은 시도. 서울 살면서, 수도권 살면서, 사실 도시 살면서 새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한 명, 한 달에 단 한 명으로 자신만의 스케줄을 정해서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잘 지내? 그때 얘기 고마웠어. 요즘 어때? 이 문자 하나가 상대의 외로움도 덜어주고 결국 나의 외로움도 덜어줍니다. 먼저 누군가를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도 당신을 궁금해 할 겁니다. 이 5가지 모두 아주 작지만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하기 어려워졌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교의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젠 남과의 비교가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늦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죠. 특히 40대는 무언가를 이루었어야 할 나이라는 기준에 스스로를 갇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남이 세운 기준입니다. 행복은 남이 정한 기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고 느끼지? 그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지각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밥 잘 챙겨 먹었으면 충분히 잘한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